여러분, 사주 보는 거 어렵죠? 그래서 오늘은 내 사주 속에 중복된 글자로 사주의 작은 특징을 찾아낼 수 있는 한 가지 쉬운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사주의 글자 하나하나마다 음양오행은 물론이거니와 고유의 특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글자가 두 개 나란히 붙어 있으면 이것을 병존이라고 합니다. 같은 글자가 중복이 돼서 본연의 기세가 강해지니까 그 고유의 힘, 성질이 세진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똑같은 글자가 겹쳐 있는 것으로 사주 속의 작은 특징 하나를 발견할 수 있는 거죠. 포인트는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나란히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이것은 사주로 볼 수 있는 작은 특징 중에 하나일 뿐, 중요한 것은 사주 전체의 조화와 생극재화가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먼저 기억해 주세요. 그럼 나란히 있는 글자가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 하나씩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갑목입니다. 갑목이 나란히 두 개 붙어 있는 것을 갑갑병존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한 번씩 꽉 막힌 사람이나 상황을 갑갑하다고 하는 표현이 바로 이 갑갑병존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갑갑은 우람하고 울창한 나무가 나란히 붙어 있는 형태를 의미하는 건데요. 갑목이라는 나무의 성질이 굽힐 줄 모르고 위로 파죽지세로 올라가는 꼿꼿한 선비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갑갑을 가진 분들은 선비처럼 곧고 본인만의 올곧은 신념이나 주장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바꾸어 말하자면 융통성이나 순간의 상황에 대처하는 유연함은 조금 부족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기질은 전체 사주의 모양이나 운에 따라서 기흉화복이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어려운 고비나 극단적인 상황을 조금 더 강하게 겪을 수 있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럼 을이 나란히 붙어있는 을을병존은 어떨까요? 을목은 넝쿨과도 같은 음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해 보이지만 사실상 생존 본능이 가장 강한 외유내강의 대표적인 기운이죠. 이런 을목이 나란히 있으면 서로가 넝쿨로 서로를 감아버리는 형국인 거예요. 을을병존은 그렇기에 고서에서는 인덕이 없고 외롭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을을병존이 있는 분들이 대개는 생존력이 굉장히 강하고 주변에 도움을 주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아요. 또 본인이 누군가에게 도움을 얻고자 하는 본능도 강한 편인데, 이러한 기질이 좀 반대되는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보시기에는 과한 간섭이나 참견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너무 욕심이 많아 보일 수 있는 거죠. 을병존을 가진 분들이 실제로 금전적으로는 잘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인간관계에서는 호불호가 많이 갈려요. 잘 맞는 사람에게는 도움을 주는 좋은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부담스러운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다는 걸 조금만 기억해 주세요. 다음은 병화가 나란히 있는 병병병존입니다. 병화가 가진 많은 의미 중에 대표적인 것은 태양이죠. 태양이 두 개니까 햇살이 만물에 닿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병병병존은 광역 역마를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이민이나 유학처럼 해외로 일찍 움직이는 일로서 이러한 역마의 기운을 사용해 주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주가 너무 강하게 화가 강한 형태가 아니라면 병화가 공존하는 사주들, 특히 일관이 병화이면서 병존을 가지고 있을 때 성격적으로 밝고 환하고 긍정적이면서 구김살 없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이러한 기질을 가지고 있으니 한 곳에 안주하시고 단순한 삶의 패턴으로 살아가시는 것보다 자유롭게 움직이고 이동하면서 지내는 것이 이분들에게도 조금 더 만족스러운 삶의 형태가 될 수 있겠죠? 다음은 정정병존입니다. 정화는 사주상에서 모닥불이나 촛불과도 같은 불의 기운으로 해석이 되곤 합니다. 정정병존을 고서에서 보면 을을병존과 똑같이 인덕이 없고 외롭다라고 좀 단순하게 해석이 되어 있는데요. 그 근본을 조금 들여다보면 을을병존과는 다른 형태의 외로움으로 보여집니다. 정정병존은 자기만의 세계가 강한 편이에요. 인간관계에서도 어느 정도까지는 곁을 내어주지만 친구나
가족들에게도 보여주지 못하는 자신만의 내면 세계를 가지고 있으니 친구지만 무언가 비밀스럽기도 하고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르겠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까만 방에 촛불 2개를 생각해 본다면 촛불 주인은 환하게 드러나지만 방 전체를 이 작은 촛불 2개로 보는 것은 불가능하죠. 참 알랑말랑 잘 모르겠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하나의 케이스는 사주 전체가 전반적으로 화가 강할 때 이런 병조는 더 급한 성미나 더 빨리 결과를 보고자 하는 다혈질적인 기질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관계에 영향을 끼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병병도 그렇지만 특히나 정정은 강한 화기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사주 전체 조후를 잘 봐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무무병존입니다. 무토라고 하는 높은 산의 기운이 2개가 중첩이 딱 돼서 겹쳐져 있는 거예요. 커다랗고 높은 산맥이 이렇게 이어져 있는 것을 떠올려 보세요. 어때요? 웅장하고 멋있죠? 스케일이 다릅니다. 땅 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산이 맥을 형성해서 연결이 되어 있는 모양이니까 무무병존인 분들은 스케일이 좀 다릅니다. 다른 사주 명식이 잘 받쳐준다면 크게 성과를 내는 것이 가능한 분들인 거죠. 활동 반경이 넓어요. 강한 역마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만 아주 높은 산 위에 위치해 있으니 인간관계에서는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공허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완전히 함께 어울리는 느낌이 아니라 내 마음, 내 정신의 어느 정도는 항상 다른 곳에서 부유하는 느낌을 가진 분들이 많아요. 예의 바르고 일견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으나 자신이 정해놓은 기준선 안으로 사람을 잘 들이지는 않습니다. 인간관계가 좀 한정적일 수 있어요. 무무병조는 해외를 오가는 직업이나 크게 이동수가 많은 직업이 좋습니다. 기토가 2개 나란히 붙어 있는 것은 기기병존이 되겠죠. 이것도 무토와 마찬가지로 역마성과 관련이 깊습니다. 무토가 스케일이 좀 큰 편이라 해외 광역을 의미한다면 기토는 보다 작은 규모의 역마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직업적으로나 해외 이주의 형태로 나타나기보다는 여행이나 취미생활을 부지런히 하시면서 바지런히 돌아다니는 형태로 해석이 됩니다. 밭을 의미하는 기토가 나란히 2개 붙어 있으니까 실용성이 좋은 사주죠. 사주상에 토가 너무 많은 것만 아니라면 기기병존 분들은 실용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 분주히 움직이시고 시도하고 도전하는 형식을 선호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다음은 경금이 2개 나란히 붙어있는 경경병존입니다. 경금은 사주상에서 가장 단단한 숙살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바위, 도끼와도 같은 물상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이러한 큰 경금이 2개가 붙어있는 형국이니 스케일이 좀 큽니다. 모양새는 투박하고요. 그래서 경경병존도 무무병존과 마찬가지로 역마에 해당이 됩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잘 보이려고 하거나 관계를 부드럽게 형성하려고 하는 것보다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행동하고 보여주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모양은 옆이나 아래 이러한 금을 잘 재련할 수 있는 불의 기운이 붙어 있으면 강한 기세를 오히려 잘 활용하는 형태로 나타나서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사주 명식에 따라서는 표현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좀 거칠게 보여지는 분들도 덜어는 계세요.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그냥 내 식대로 한 말이나 행동에 예민한 타인은 상처받을 수 있으니 조금은 유의해 주심이 필요합니다. 그럼 신신병조는 어떨까요? 비유하자면 신금은 조금 더 날카로운 칼, 예리한 기운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고서에서는 신신병존을 두고 일생에 한 번은 고난이 온다, 고통을 겪는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신신병존을 가진 분들을 접하면 높은 확률로 굉장히 섬세하시고 주변 환경이나 타인의 말과 행동에 예리하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셨어요. 이러한 기질은 똑같은 상황에서도 남들은 못 느끼고 넘어가는 작은 부분까지, 소소한 부분까지 캐치하게 합니다. 큰 장점일 수도 있지만 정작 당사자들은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받는 스트레스가 조금 더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서에 나오는 것처럼 큰 고난이 꼭 생기는 형태가 아니더라도 이런 섬세한 기질을 가지고 계시니까 어떤 고통도 더 크게 느낄 수밖에 없는 거겠죠. 더구나 금은 숙살의 기운이니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보다 완고하고 본인의 고집을 내세우다가 더 크게 일을 만드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신신병존이 있는 분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다면 조금만 더 눈을 흐릿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꼭 봐야 하고 들춰내야 하고 아는 것보다 어쩔 때는 모르는 채 그냥 넘어가는 게 좋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다음은 임인병존입니다. 임수라는 양기 가득한 수 기운이 두 개 나란히 붙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커다란 물의 기운이 두 개 붙어 있으니 저수지, 큰 호수가 연상이 되죠. 그래서 임인병존은 도화를 의미합니다. 커다란 호수를 보면 누구나 시원하게 한번 풍덩 뛰어들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찾는 관광지와도 같은 분들이 많습니다. 매력이 넘치는 거죠. 거기에 수 기운 자체가 지식, 지혜를 의미하는데 이러한 기운이 집중적으로 강해지니까 꼭 학교 성적이 좋은 걸로 나타나는 건 아니더라도 현명하고 똑똑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실 깊은 물을 들여다보면 검잖아요. 속이 잘 보이질 않듯이 이런 임수의 기질이 강하면 자신의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아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를 그런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인기와는 별개로 인간관계가 쉽게 형성되는 느낌은 아닐 수는 있습니다. 임인병존은 그래서 어떤 계절에 태어났느냐도 중요합니다. 이왕이면 더운 여름에 태어난 분들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개개병존입니다. 개수는 천간의 마지막 오행의 마지막 글자예요. 천간 중에 음기가 가장 강한 글자로 해석이 되는데요. 겉은 또 의미지만 이제 속은 태동하는 봄을 맞이하는 양기를 숨기고 있는 기운이에요. 약간 아이러니하고 언밸런스하죠. 그래서 개개병존은 도화를 의미하는 동시에 여성적인 기운을 가진 병존으로 해석이 됩니다. 섬세하면서 감수성이 풍부해서 그만의 좀 독특하고 특별한 매력을 가진 분들이 많아요. 개개병존은 세로중우라고도 해서 이슬이 모여서 비가 되는 형상을 의미합니다. 신압으로 스며들어서 촉촉히 나를 적시는 얇은 빗줄기 같은 거니 좀 수줍어요. 좀 알 듯 말 듯 잡힐 듯 말 듯 그런 여리여리한 느낌이 있죠. 매력 있습니다. 다 활짝 드러나지 않아서 매력 있는 분들이 많기도 하지만 사주 원국 자체에 따라서 음적인 기운이 강하게 나타나기도 하므로 또 동시에 좀 비밀스럽고 은밀해 보이는 기질도 공존합니다. 이상으로 천간의 병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어요. 지지병존은 다음에 또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